EXP는 expiry date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품 만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EXP 13, 12, 3일이다. 그러면 이 화장품은 2013년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아니 제조일자랑 유통기한이 헷갈려서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죠. 네. 이런 점에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그 유통기한과 사용기한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화장품 이렇게 주의하라. 첫 번째, 기능성 화장품은요. 네. 펌프 튜브식을 골라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기능성 화장품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백 화장품이잖아요. 미백 화장품에는 주로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C는 공기와 접촉을 하면 산화가 돼서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은 개봉한 후에는 한 달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용기로는 튜브나 펌프형을 이용해야 하지만이 공기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만약 그 단지 형태의 용기에 담아 있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렇게 화장품 주걱을 사용을 하셔서요. 빨리 덜어내는 뚜껑을 닫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비싸다고 번째. 아껴 쓰지 마시고요. 네. 사용 기간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 외에도 비타민 A라든지 E, 효소 같은 성분이 0.5% 이상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은요. 사용 기한 또는 유통 기한 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열어볼게요. 자, 립스틱 같은 경우에 궁금하다. 아까 전효실 씨랑 저랑 비슷한 색깔 같이 같이 발랐는데 함께 쓰지 말래요. 아니 저 온 가족이 함께 쓰는데 예. 언니도 쓰고 이모도 쓰고.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떤가요? 네. 얼마 전에 식품의약처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네. 미생물 오염이 가장 심각한 제품이 립스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립스틱의 특성상 사용 온도가 굉장히 높고 다른 화장품보다도 사용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이런 특성을 통해서 방부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생물 오염이 굉장히 심한 제품이기 때문에 립스틱에 사용하는 사용법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남들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함께 바르지 마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립스틱에 있어서만큼은 헤어져요. 헤어져요. 그러니까 비싼 기능성에서 네. 빨리 써서 없애는 게 좋은 효과적인 정보네요. 것이고 또 네, 립스틱은 혼자 쓰시고요. 예. 네, 아무리 친하대지만 함께 쓰지 마시고 네. 색조 화장품은 소도구를 교환하라. 이게 저 그 아이섀도우 같은 건가요? 네, 그 부시 브러쉬나 퍼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이섀도우와 같은 파우더 형태의 화장품은 크림류보다는 유통기간이 길거든요. 하지만 우리 파운데이션의 퍼프라든지 아이섀도우의 그 화장솔 같은 경우는 수시로 우리 피부에 접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 닿게 되면은 화장품의 유통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오염이 되니까요. 그래서 화장솜이라든지 퍼프, 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해주시고요. 소도구는 자주 교환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사용 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 화장솜이 직접 눈에 닿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용기에 집어넣은 채 뚜껑을 닫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빨리 오염이 되니까 사용 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아주 짧아지게 됩니다. 민감한 부위에 바르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민한 분들은 눈주위가 따갑거나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를 지난 색조 화장품은 과감히 처분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좋아요. 마스카라 마를 때까지 올려주대.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이정희 교수님 말씀하실 때 립스틱 안에 방부제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깜짝 놀랄 거거든요. 화장품에 들어가는 방부제 중에서는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부틸파라벤, 이소부틸 파라벤 이런 종류의 방부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부제가 파라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디아 우리졸리딘 우리아라고 하는 이제 방부제가 있는데 어려워요? 네네. 이 방부제에서 포름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이제 발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피부 자극이 심하게 되고 DNA 손상되기 때문에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파라벤류 같은 경우에서는 좀 강조를 드리겠는데요. 노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정자수 감소나 불임이 발생할 수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서는 성조숙증이나 생리불순이나 유방암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